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걱정 섞인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마이너스 0.3% 성장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위험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일단 뭐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네거티브를 의미하는 거죠. 작년보다도 GDP 규모가 더 줄었다, 부가가치 규모가 더 줄었다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냥 숫자 액면 그대로만 얘기하면 마이너스 0.3이라는 이 성적은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 한 번 기록했던 그때 이후로 최악입니다. 2008년, 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쁜 것보다도 지금 그 이후로 가장 나쁘다. 자, 그다음에 또 1분기만을 기준으로 보면 16년 만에 최저치예요. 거의 1990년대 그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만큼이나 나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건 숫자로 본 것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집 통계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요? 통계가 모든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가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의 성적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 자녀들 성적표 얘기를 할 때도 작년에 시험을 의외로 잘 본 학생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또 작년에 의외로 성적이 아주 나빴던 학생, 감기가 걸렸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시험을 거의 못 쳤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만 쳐도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이렇게 과거에 비교해서 나타내는 성적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흔히 기저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이스 이펙트라는 게 지난번에 어떻게 했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4, 4분기 2018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1분기, 지금 올 1분기는 웬만큼 좋아져도 지난 4, 4분기보다 조금 더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 4, 4분기보다 0.3% 정도 못한 거다. 그렇게 보면 아주 크게 못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을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 전년 동기를 한번 대비해보면 한국은행 공식 발표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금년 1, 4분기가 지난해 2018년도 1월 달부터 3월까지에 비해서 어땠느냐. 1.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경제 성장률 통계를 전년 동기 대비로 냈거든요. 왜냐하면 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전년 동기가 그나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동기로 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라는 이 지표가 나름대로 한계는 있어요. 바로 전달하고 비교하지 못하니까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전 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0.3이고 전년 동기 대비는 1.3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조금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전기 대비 성장률. 그러니까 이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한 게 전기 대비 성장률이고, 그렇죠.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되는 이제 전년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비교한 성장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1년 전, 1년 전 이때와 비교한 것이 전년 동기 성장률인데,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비교할 때 1.8% 성장했어요. 그런데 바로 3개월 전 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0.3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3개월 전인 지난해 4분기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계절적 요인, 통계적 착시 현상, 기저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1.8%라는 성장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간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폭망했다. 또는 한국 경제가 몰락했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수식으로 따라붙는 그 표현이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의 최저 수치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기 대비 성장률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네.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근데 예.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거는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차이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이 반도체 요인입니다. 반도체입니까? 아. 그동안 최근에 통계가 많이 나왔지만 반도체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잘 팔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수출이 너무너무 확대돼서 공급 수지 과잉이다. 너무 영업이익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서 올 초 넘어오면서 이거 우리나라 사정이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요 부족의 가격이 특히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메모리 반도체가 네.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예. 자, 그걸 보면 어떻게 기업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영업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예. 영업 수지가 예. 69% 감소했습니다. 아, 안 좋군요,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예. 최근 한 3, 4개월 예. 이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흑자거든요. 예. 우리 전체 GDP의 기여율이 예. 반도체 수출 기여율이 반도체가 2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망한 게 아니라 예. 전년 4분기보다 급격하게 줄었다. 예. 그러니까 체감 이 지표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거예요. 예. 또 하나 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4분기에 예. 정부 지출을 마구 집중을 시켰습니다. 예. 아마도 지난해 그 경제 성장률을 맞추려고 지난해 2.6%, 2.7%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청와대가 그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는 경제가 예. 좀 잘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데서 정부가 4분기에 이 재정 지출을 집중을 했는데 예. 올 1분기는 아직 지금 거의 정부 재정 지출이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 그 두 가지 요인이 아주 결정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상황이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 이 소비자 지수가 상당히 CCSI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 9월, 10월, 11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4월 달에는 드디어 100을 넘어섰거든요.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지난번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 예. 한국은행의 종합 소비자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게 4월 달부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통계는 1, 4분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1, 4분기도 지난번보다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소비 지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할 때 예. 1차적인 목표가 중산층의 소비를 늘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비 지수가 거의 안 늘어난 걸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발표는 예. 이번 겨울이 예.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예. 따뜻했는데 정부의 많은 기업들은 재작년처럼 날씨가 추울 줄 알고 평창 올림픽을 생각해서 롱 패딩을 많이 생산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안 팔린 겁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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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요인이 컸다는 게 한국은행 공식 발표예요. 예.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늘었으면 좋겠지만은 네. 이런 계절적 요인이 좀 있었다. 예. 그럼 나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나라가 망했다라고까지 이렇게 호들갑을 뜨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로 넘어가 보면 분기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떨어졌다가 한 분기 지나니까 뭐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이 네네. 대목에서도 미국하고 한국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미국의 성장률은 분기별 성장을 낸 다음에 네. 그것을 연율로 환산합니다. 이 또 어렵죠. 어려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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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지난해 4분기에 1.1% 성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 연간 목표가 2.5%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왜 높으냐 이런데 우리나라 통계는 지금 분기별 성장을 액면 그대로 발표하고 네. 연간 환산을 안 해요. 자, 1분기에 1%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4분기가 있으니까 예. 연간으로 4% 정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네네네. 물론 꼭 같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렇게 보는데 미국은 저걸 연율로 발표하니까 2% 정도 성장. 우리도 이 보통 각 분기별 성장을 연율로 환산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그런 점이 미국과 한국이 다른 거. 예. 그다음에 미국도 지난해 그 분기 성장률이 2%로 떨어졌다가 4%로 올라갔다. 분기별 성장률은 예. 플락추에이션이라고 그럽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제 현상을 좀 더 큰 호흡으로 봐야지. 예. 단기 호흡으로 본다면 예. 착각할 수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굉장히 분기별 격차는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파악하기로는 2분기부터 반등이 가능하다. 예.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1분기에 성장률이 좀 낮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예상이 됐었어요. 예. 마이너스 0.3인데 2017년도 4, 4분기에도 마이너스 0.2%로 한번 폭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해 전체 평균은 2.7%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은행은 바로 이 상황이 또 재현될 것이다. 올 1분기가 마이너스 0.4지만 2분기에는 1.2%도 올라가고 3분기에 0.9, 4분기에 0.8. 그러다면 연평균으로는 2.5%가 된다라는 그 상당히 확신에 찬 얘기예요. 예. 물론 경제는 앞장서서 누구도 함부로 예단해서 경제가 꼭 이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행의 올 2.5 내지 2.6% 성장한다는 거 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과연 이제 2분기부터의 그 성장률이 어떻게 또 드러나는지도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0.3%로 집계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네. 이 수치는 우리가 좀 곱씹어서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다른 수치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제 지표를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예. 현재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 이쪽이 아주 나쁘거든요. 예. 근데 설비 투자도 내막적으로 보면 반도체용 설비 투자가 없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예. 누가 그 공장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예. 133조 원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 투자하겠다. 예. 그것이 2분기나 3분기에 집중이 되면 예. GDP 성장률이 팍 오르게 되는 달라질 수 있는 있고요. 거니까요. 또 하나가 건설 부분인데 이 건설도 정부가 건설이 지금 7%, 8% 우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예.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시킨다고 하다 거래가 절벽이 되는 바람에 예. 아무도 지금 건설하지 않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예. 정부가 좀 의도한 측면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조금 조정을 한다면 예. 뭐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 완화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급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망한 정도는 절대 아니다. 예.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예. 살아있는 애를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망해버려요. 예. 심리라고들 많이 하니까요. 예, 그것을 이제 의학에서도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예. 현재로 제가 어떤 누구 특정이나 특정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한 이코노미스트의 양심을 보고 한국 경제 상황은 나쁘지만 예. 그러나 폭망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